네, 오늘은 믹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디오 믹서, 오디오 디스트리뷰터. 진공관에 이어서 트랜지스터가 발명이 되고, 이 트랜지스터까지 우리가 어떤 대중 연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마이크가 한두 개 정도만 있으면은, 아무리 큰 공간에서도 대중 연설이 가능했는데요. 오디오는 좀 달라집니다. 오디오는 일단 마이크가 여러 개가 필요해요. 어떤 무슨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보컬들도 뭐 각자의 마이크가 있어야 될 거고, 기타리스트도 하나의 각자의 입력 장치, 뭐 세컨드 기타, 드럼, 그 다음에 드럼만 해도 마이크가 여러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모든 입력 장치가 하나의 출력 장치로 연결이 되게 되면은 처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주 공연 중에 기타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기타 소리를 갖다 줄이게 되면은요, 다른 쪽 사운드가 커지게 됩니다. 굉장히 언밸런스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한 기능을 갖다가 최소고, 예를 들어서 기타 소리를 좀 줄이고 싶다면 기타 소리만 줄일 수가 있고, 뭐 베이스 소리를 좀 키우고 싶다 그러면 베이스 소리만 더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게 한 것은 바로 믹서입니다. 이 우리가 음악 공연에서 믹서는요, 직접 쾌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트랜지스터 가지고 꾸밀 수 없습니다. 진공관으로 꾸밀 수 없습니다. 진공관과 트랜지스터로 꾸밀 수 있는 것은 단지 출력 앰프 쪽 꾸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력 쪽에서 들어오는 믹서 쪽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쾌로가 발명이 된 이후, 직접 쾌로가 개발이 되기 시작한 이후, 아날로그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히트 장품은 바로 믹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왜냐면은 믹서는 오디오 믹서뿐만이 아니라 노이즈 캔슬레이션 이런 모든 기능은 다 믹서 기능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면 노이즈 캔슬레이션은 이런 거잖아요. 노이즈가 들어올 때 마이너스 노이즈를 발생시켜서 그 마이너스 노이즈와 플러스 노이즈를 갖다가 믹서를 거치게 되면 노이즈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걸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고 하고 있고, 이 IC 아날로그 집적 회로 IC를 갖다가 뭐 다른 말로 연산 증폭기,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데, 이 연산 증폭기가 개발되었을 때 초기에는 이 성능이 워낙 좋아가지고 십진 계산기로다가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OPMP만 가지고도 더하기 빼기 정도는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산이 복잡해지면은 얘들 마찬가지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날로그 계산기는 거의 포기가 됐고 다시 다 디지털로 다시 돌아가게 됐죠. 하지만 이 OPMP에 있어서의 더하기 기능 자체는 거의 완벽해요. 지금 입력장치를 3개만 넣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공연장이라고 그러면 입력장치가 3개 가지고는 안 되겠죠. 최소 10개, 뭐 20개 그 정도 입력장치가 되어야지만이 공연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20개 입력장치를 연결했을 때 하나의 입력장치가 너무 튀어나와서 좀 소리를 줄였을 때, 하나의 입력장치의 소리를 줄이게 되면 다른 입력장치의 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아주 이상해지죠, 공연 중에. 또 하나의 입력장치를 키우게 되면 다른 쪽 입력장치 또 소리가 줄어들어요. 이런 걸 갖다가 거의 제로화 시키는 기능을 갖다 버퍼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버퍼 기능에서의 최고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 OPMP입니다. 한번 여기 OPMP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입력 장치를 갖다가 3개를 연결했어요. 네, 지금 입력 장치를 3개를 연결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입력 장치 1, 2, 3, 3개 입력 장치예요. 각각 하나, 둘, 3개씩고요. 제가 입력 장치의 프리퀀시는 1kHz, 2kHz, 3kHz다가 좀 작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1kHz 이것이 각각 믹싱이 돼가지고요. 여기서 믹서가 돼가지고, 여기서 출력이 나옵니다. 이 출력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 베이스, 보컬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들리는 소리는 이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거는 각각 세 개의 신호가 더해질 때 이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 가장 첫 번째 입력 장치 볼륨을 소리를 한번 줄여볼게요. 예. 지금 요거 소리가 줄어듦에 따라 가지고 최종적으로 믹스에서 나오는 출력 신호가 변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줄여볼게요. 최대한. 너무 줄였네. 다시 키워보겠습니다. 서서히 키웁니다. 네, 키우니까는 예. 지금 세 개의 피크치의 값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약간 좀 성능은 떨어지지만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이 세 개를 갖다가 소리가 성능이 떨어지네요. 끊기네요, 소리가. 자, 소리를 듣지 않고 파역을 보겠습니다. 지금 세 개의 입력 장치. 지금 여기는 세 개지만은요, 이게 세 개가 아니라 최대 20개까지 연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요 신호만을 갖다가 한번 줄여볼게요. 자, 줄였을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의 신호의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믹서를 거치했을 때는요. OP-앰프를 거쳐서 믹서를 거쳤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신호의 변화가 없고 이 변화되는 신호하고 출력에 그에 해당하는 출력의 변화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트랜지스터나 진공관으로 꾸몄을 때는 얘의 소리를 줄였을 때, 얘를 소리를 키웠을 때 얘하고 얘의 소리는 줄어듭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얘 소리는 더 커지고 얘 소리는 더 작아지고 전체적인 음향이 밸런스가 안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만이 가능합니다. 즉, 오디오 믹서는 OP-앰프,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로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진공관 트랜지스터로 구성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지금 대규모 공연장에서 공연을 갖다가 들을 때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듣지만요, 여기에는 이러한 숨겨져 있는 역사적인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 OP-앰프가 등장하기 전에 이러한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때는 그렇게 됐죠. 저기 반주단이 따로 있었고 반주에 또 보컬이 따로 있고 요 정도. 보컬도 마이크를 하나만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이크 두세 개를 쓰게 되게 되면은 이게 또 이 신호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음질이 일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믹서고요. 그러면 믹서가 있으면은 한번 여기 신호를 바꿔보면서 한번 조절해 보죠, 제가. 자, 제가 요거를 바꿔보겠습니다. 요걸 갖다가 줄여볼게요. 자, 다시 늘립니다. 그럼 두 번째 걸 한번 줄여볼게요. 두 번째 걸 줄여볼게요. 두 번째 거 줄이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네요. 우리가 듣는 소리에 이런 형태로 되겠죠. 지금 이 들어오는 입력 신호는 최소 10개 이상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제가 시뮬레이션상 3개만 했습니다. 3개만 했어도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자, 요거만 하나만 줄어들죠. 아날로그에서 좀 약간 문제가 되는 게 그 부하 효과, 로딩 이펙트인데, 이 로딩 이펙트를 갖다가 제로화 시킬 수 있는 믹서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제가 그러면 이 믹서 회로를 갖다가 다음에 어느 기회에 한번 이 믹서 회로를 갖다가 제가, 대학교 수준의 전자학 회로로다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믹서가 있으면은요, 반대쪽에는 이제 디스트리뷰터가 있습니다. 자, 믹서에서 이렇게 신호가 나왔어요. 그런데 대규모 공연장에서는 스피커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스피커가 뭐 몇십 개가 될 수도 있고 몇백 개가 될 수가 있겠죠. 관중수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뭐 잠실구장에서 한다고 해도 스피커가 몇십 개는 되어야 됩니다. 잠실구장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오디오 신호가 나와가지고 스피커 하나, 앰프 하나 구동시키고, 그 앰프에 따라가지고 스피커를 갖다 여러 개 병렬로 구동했을 때는요, 중간에 어떤 쪽에 소리가 좀 작았을 때, 그쪽 소리만을 키울 수가 없어요. 어떤 특정 지역이 좀 스피커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스피커를 키우게 되면, 왜냐면, 마찬가지로 그때 스피커를 키우게 되면 다른 쪽 스피커는 또 줄어들거든요.
그런 걸 갖다 최소화해주는 것이 오디오 디스트리뷰터예요. 그러니까 오디오 믹서하고 오디오 디스트리뷰터를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오디오 믹서에만 관심을 있죠. 근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오디오 디스트리뷰터입니다. 앰프에서 따졌을 때 여기까지가 바로 프리앰프예요. 여기까지가 다 프리앰프입니다. 그럼 뒤에는 뭐가 있냐? 파워앰프가 있죠. 파워앰프가 또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파워앰프에는 하나 가지고 전체 스피커를 구동할 수도 있고요. 파워앰프를 갖다가 나누어서 지역별로 나눠서 구동할 수 있고 하나의 스피커에 하나의 파워앰프를 둘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의 파워앰프에 하나의 스피커를 구동시키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뭐 비용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파워앰프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크게 비용적인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씩 하게 되면은 파워앰프 하나만씩 갖다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여기 한번 디스트리뷰터 쪽에서 출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트리뷰터 출력이 여기 있네요. 네. 제가 모니터 두 개. 자, 이게 지금 이게 여기서 나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호. 자, 지금 여기 각각 하나, 요게 이 신호고요. 여기서 나오는 신호가 이 신호고, 여기 나오는 이 신호가 이 신호입니다. 여기 디스트리뷰터가 없을 때, 이쪽 하나만을 줄였을 때는 얘 크기를 커져요. 얘 하나를 갖다가 낮추게 되면은 얘 소리 커지고 얘를 올리게 되면 얘 소리 두 개는 또 작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디스트리뷰터를 달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디스트리뷰터를 갖다가 OP앰프 직접 캐로를 끌게 되면은 이 소리가 줄어들 때 자, 이 소리가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이 줄어들어요. 자, 이 소리를 키울 때 전체적으로 똑같이 커집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이 커집니다. 이거는 뭐 오디오 디스트리뷰터가 없어도 마찬가지겠는데 특정 지역, 특정 스피커만을 키울 때는요. 이런 게 이렇게 일정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앰프가 올 때는 오디오 믹서가 올 때는 오디오 디스플레이를 같이 따라오는 것이고 이거를 직접 캐로가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가로다가 아주 고품질로 구현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야외 공연, 뭐 잡식체육관 공연 같은 데서 그 고품질 그 공연을 갖다가 우리가 즐길 수가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직접 캐로의 등장 이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오디오 믹서 이걸 하기 전에 제가 OP앰프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건 제가 아니어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따지면 이거는 반전적 복귀예요.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이거는 버퍼입니다. 버퍼. 그래서 입력 임피던스는 거의 무한대고 출력 임피던스는 제로.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라는 거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신호들이 골고루 분포가 되는 거고 출력 임피던스가 제로라는 것은 아무리 바깥에 이 이후에 어떤 세계가 바뀐다 하더라도 얘의 성질은 전혀 영향을 안 줍니다. 하나만 영향을 줍니다. 지금 여기를 3개만 달았지만 만약에 스피커가 뭐 30개가 있다 그러면 얘가 30개가 필요하겠죠. 얘가 30개. 네. 뭐 30개가 아니어도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 가지고 여러 개를 다 같이 구현할 수가 있으니까. 뭐 가장 좋은 거는 스피커 개수만큼 이 디스트리뷰터 숫자를 갖다가 1대1로 매칭시키는 것이 최고의 품질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오디오 믹서하고 오디오 디스트리뷰터를 설명했고요. 잠깐 진공관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직접 캐로의 등장으로 오디오 믹서가 가능했고 오디오 믹서는 우리가 대규모 야외 공연이 가능하게 됐다. 그 이전에는 대규모 연설은 가능했지만 대규모 야외 공연, 음악 콘서트 같은 것은 불가능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하지만 직접 캐로의 등장으로 가능했다. 이 직접 캐로는 이 OP앰프 직접 캐로는 최초에는 연산 목적으로 만들어서 오퍼레이셔널이라는 말이 연산이란 말이잖아요. 연산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연산적으로 이게 계산이 기능이 복잡할 때는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날로그 컴퓨터는 포기하고 다시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오디오 앰프, 이 믹서는 바로 아날로그 회로의 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